안녕하세요. 올로버드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일단은 이제 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가 제가 그 울산 KBO 4리그 때문에 지방에 좀 출장을 가 있었는데 사실 이제 거의 매일 뭐 중간에 쉬는 날이 하루씩 있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다음날 또 중계 준비도 해야 되는 거고 이게 경기를 볼 이제 여력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과감하게 재경이한테 이제 바이비크를 한 주 갖자. 쉽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그러질 못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8주차 리뷰 시작을 하겠습니다. 빠르게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Thursday Night Football, 미네소타 바이킹스와 LA 램스의 경기부터 먼저 좀 살펴보겠는데요. 이 경기 뭐 30대 20으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마지막에 좀 논란이 있었죠. 어, 물론 이제 그 판정 하나가 경기 승패를 뒤집을 만큼의 영향은 아니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긴 합니다만 그것과는 별개로 이게 그 공정성의 시대잖아요. 얼마나 공정한가가 어, 시대의 화두기도 하고 사실 이제 스포츠라는 것이 그 항상 모든 조건이 동등하다라는 그런 전제에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런 판정 어떤 그 시비가 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이거는 좀 많이 잘못됐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경기 막판에 램스 이제 바이런 영이 샘 다놀드 이제 마스크를 잡고 거의 얼굴을 180도로 돌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세이프티를 만들어냈는데 바로 앞에 심판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런 영이 하고 세이프티를 만들어냈으니까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려다가 심판이 앞에서 보고 있으니까 낫됐다. 그래서 이제 그 헬멧을 잡는 그 장면이 그대로 잡혔었는데 뭐 이거는 심판이 그대로 세이프티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아시겠지만 모든 스코링 플레이는 리뷰어블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점수가 난 플레이에 대해서는 리뷰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도 없었어요. 근데 이게 목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거를 심판이 눈앞에서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못 봤을 수도 있지만 사실 심판이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각도에서 이걸 보는데 이걸 놓쳤다라는 것도 사실 좀 그렇고 이게 그 챌린지를 위해서 축구의 VAR처럼 이렇게 이제 그 비디오 룸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돌려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좀 뭔가가 없었던 부분.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오피시에이팅에 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어 글쎄요. 이게 그 후속 대처도 저는 좀 잘못됐던 게 이게 그 끝나고 나서 그 사람이니까 이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잘 못 봤다. 내가 좀 다음부터 잘 보겠다. 내가 실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지나가면 되는데, 뭐, 내가 뭐 볼 수 없는 각도였고, 주심도 선수들에게 가려서 못 봤고, 못 봤으니까 못 불었다. 뭐 어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아니, 변명이 너무 어, 좀 성의가 없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게 뭐, 쓸데없는 이상한 힙드롭 태클 이딴 거를 할 게 아니라, 이게 진짜 그 선수 보호 차원에서 이런 어떤 그 페이스 마스크라든지 이런 반칙들에 대한 제재를 좀 더 강하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좀 많이 아쉬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램스가 많이 유리한 상황이기는 했어요. 뭐 이 음, 세이프티가 선언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뭐 바이킹스가 상대 엔드존까지 그 한참 남은 거리를 전진해야 했고 또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성공을 해야만 뭐 동점이 되는 거였기 때문에 뭐 음, 결과적으로 승패가 바뀌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뭐 바이킹스가 뭔가 추격을 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좀 잃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제 분명히 좀 아쉬운 점이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드는
판정 그리고 이제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 5야드 지점에서 이제 플레이가 시작이 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럼 이제 15야드 페널티니까 그 미네소타 진영 20야드에서 물론 이제 시간이 충분하진 않았어요. 아주 많지는 않았었는데 그렇다고 이제 터치다운이 안 나올 시간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이제 그 터치다운의 투포인트 컨버전까지 만들어내면서 동점을 만들어내는 게 쉽진 않았겠습니다만 이게 또 불가능은 아니니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분명 아쉽다라는 얘기를 좀 할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제 램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분명 이길 만한 경기를 했다고는 생각을 해요. 충분히 이제 좋은 경기력 보여줬고 점수도 더 앞서 나갔던 것도 맞으니까 특히 이제 그 푸카나코아랑 쿠퍼컵이 이제 1주차 이후에 처음으로 같이 출장을 하게 됐는데 나쿠아가 이제 이날 100야드 찍었고 쿠퍼컵이 이날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었죠. 그러니까 둘이 있으니까 둘이 어떤 그 공격에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는 것도 분명히 성과가 있지만 이 두 선수에게 수비가 쏠리면서 다른 선수들이 오픈이 되는 그러면서 매튜 스태포드가 훨씬 더 경기를 편안하게 풀어갈 수 있었다는 부분이 램스에게는 굉장히 좋았던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물론 램스가 이제 많은 부상자 때문에 시즌 초반에 이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좀, 뭐, 아직 희망을 놓기에는 좀 이르다? 예, 그래도 이 시즌이 반환점을 뭐 넘어가는 이 시점에서 핵심 리시버들이 이제 모두 돌아왔기 때문에, 램스가 이제 지금부터라도 한번 좀 반전의 드라마를 써보면, 뭐, 가능성이 그래도 열려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뭐 나쿠아랑 컵 이 두 선수가 건강하게 계속 뛰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다고만 한다면 램스의 이 오펜스 리듬은 어, 계속해서 이런 파괴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바이킹스는 이제 5연승으로 시즌을 출발을 했는데 지금 이후에 2연패입니다. 연패에도 좀 뼈아픈 상황인데 바이킹스가 이날 이제 레프트 태클 크리스찬 다리소가 부상으로 이탈을 했죠. 좀 무릎 부상을 이제 입었는데 전방 십자인대 내측 부인대가 모두 파열이 됐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시즌 끝났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가 트레이드 데드라인을 이제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아주 빠르게 레프트 태클 캠 로빈슨 선수를 제규어스에서 트레이드로 데리고 왔습니다. 일단 이제 그 캠 로빈슨 선수와 함께 7라운드 픽, 컨디셔널 7라운드 픽 받아왔고 그리고 이제 2026년 조건부 5라운드 픽을 넘겨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플레잉 타임에 따라서 4라운드로 바뀔 수 있는 그런 이제 컨디션이 붙어 있는 그런 픽인데 데리소만큼은 아니긴 합니다만 일단 이제 빠르게 좀 공백을 메웠던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칭찬을 해주고 싶고 다만 그 크리스찬 데리소가 뭐 패스 프로텍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이제 그 런블락에서 해주던 역할을 이 캠 로빈슨이 다 메워줄 수 있느냐 그거는 사실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바이킹스에게 좀 첫 위기가 왔다고 봐야겠죠. 예, 순항하던 샘 다놀드 체제의 이 바이킹스 선수단도 이제 첫 연패를 당했고, 그다음에 또 핵심적인 오펜시브 라인맨이 지금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이러한 위기들을 얼마나 빠르게 극복하고 다시 한번 좀 뭐 연패를 끊어내고 연승을 이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좀 향후 시즌에 대한 성패가 좀 결정될 것으로 보이고. 뭐 여러 음. 차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NFC 북부지구가 지금 아주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타이트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 이 지구에서 좀 살아남으려면 네, 바이킹스가 지금까지 잘해온 것도 맞지만 네, 여기서 좀 동력을 잃지 않고 한 번 더 좀 추진력을 얻는 게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볼티모어 레이븐스와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의 경기 29대 24로 브라운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음, 좀 유재경 PD가 이제 클리블랜드 브라운스 후드티를 입고 있는데 저희가 한 주 쉬는 사이에 지금 브라운스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음. 일단 그 주전 러닝백 닉 첩이 13개월여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사실 작년에 부상이 워낙 컸고 좀 끔찍했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좀 아쉬워했고 예, 저희도 좀 빠른 회복을 기원했었던 네, 그런 기억이 나는데 어느덧 시간이 흘러서 이 닉 첩이 어쨌든 그 치열한 재활을 거쳐서 이제 필드 위에 아주 건강하게 복귀를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으로 일단 좀 박수를 쳐주고 싶고 근데 그와 반면에 이제
브라운스의 주전 쿼터백 드션 왓슨이 같은 날 이 부상으로 시즌 아웃 판정을 받고 말았어요. 그래서 음, 경기 중에 이제 아킬레스건 부상을 당하면서 아마 이제 카트에 실려서 이제 경기장을 떠났고 뭐 부상의 정도가 이제 꽤 심하다 보니까 이번 시즌은 이제 더 이상 뛸 수가 없게 됐는데 일단 릭첩 이야기부터 좀 해보면 아직 뭐 복귀해서 두 경기밖에 치르지 않았으니까 뭐 부상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닉첩의 어떤 파괴적인 모습, 뭐 팀의 공격의 넘버원 옵션 역할을 해주는 그런 모습 이런 것들과는 아직은 좀 거리가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음, 어쨌든 뭐 좀 시간이 필요하겠죠. 뭐 감각을 회복도 해야 되고 부상에 대한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야 되고 그다음에 뭐 소위 말하는 경기 체력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이 실전 경기들을 통해서 쌓아나가야 하는 부분이니까 아직은 기다려줘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어쨌든 뭐 이날 브라운스가 승리한 것과는 별개로 이미 브라운스가 성적이 지금 많이 처져 있기 때문에 음. 닉첩도 좀 욕심을 버리고 이번 시즌은 좀 다음 시즌 이후를 위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활용을 하면 어떨까? 그렇게 좀 제안을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디션 왓슨 얘기 해주셨었는데 왓슨이 사실 이제 그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조금 갖고는 있습니다만 아마 브라운스 팬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시지 않았을까. 가지가지 한다. 이런 생각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상을 당한 사실 자체는 굉장히 좀 이제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지만 이 선수가 이제 브라운스에 올 때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논란의 중심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경기력도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가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또 이제 시즌 아웃이 됐으니까 브라운스 팬들에게는 굉장히 좀 애증이라고 얘기를 하기에도 이제 좀 증 쪽이 많은 그런 이제 선수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날 카트 타고 나갈 때 경기장에서 팬들이 야유를 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일스 게럿이라든가 제이미스 윈스턴 이런 선수들이 어 좀 그렇잖아요. 이제 부상을 당한 선수니까 부상당한 선수한테 이렇게 야유를 해도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좀 화를 내는 그런 이제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쵸 이제 그 부상을 당한 선수니까 물론 이제 그렇게 야유를 하면 저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 선수가 뭐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건너와서 보여줬던 모습들은 사실 이 부상이라는 부분을 빼놓고 나면 이런 야유를 언제 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뭐 얼마나 기대를 많이 했겠어요. 그러니까 슬픔의 공장이라는 별명을 가진 지가 지금 뭐 10년도 훨씬 더 넘은 이런 시점에서 드디어 이제 프랜차이즈의 한 줄기 빛이 내려오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슬픔의 공장이 계속해서 가동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팬들 입장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가 있었으니까 또 실망도 있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그리고 음, 사실 이날 드셔너슨이 경기를 치르기 위해 필드에 나오는 순간부터 야유가 좀 있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또 부상 장면에서도 좀 야유가 나왔는데, 저도 그 부상 장면에서 사실 그렇게 야유가 나온 거는 좀 뭐 팬들의 어떤 애티튜드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제 그만큼 기대가 많았기 때문에 또 이런 실망감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이전에는 뭔가 의학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진단 하에서도 뭔가 본인이 좀 경기를 뛰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또 경기를 뛰지 않았던 적도 있었고. 뭐 음. 그런 건 좀 일종의 비호감 스택들이 팬들에게 좀 많이 쌓여왔던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터진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뭐, 과연 브라운스와 왓슨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게 될지 뭐 이런 것들은 좀 지켜봐야겠지만 어쨌든 왓슨이 뭐 다시 브라운스 유니폼을 입고 부상에서 회복해서 필드에 나선다면 좀 절치부심해서 좀 자신의 실력으로 좀 증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디슈머슨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을 하면서 제이미스 윈스턴이 이날 경기에서 선발로 나섰죠. 그러면서 이제 인터셉션 없이 334 패싱 야드의 3개의 터치다운 패스 기록을 하면서 팀을 승리로 이끄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뭐
이게 늘 백업 쿼터백은 그렇지만 한 팀의 이제 주전 쿼터백으로 올라선다는 게 사실 루키 컨트랙트에 묶여 있는 선수들이 아니라면 웬만해서는 이제 그 주전 쿼터백들이 팀을 옮기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 이게 백업이었다가 뭐 주전으로 올라서게 되는 이런 경우가 일반적인데 윈스턴 입장에서 굉장히 좀 좋은 기회를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음. 그래서 뭐 올해 이제 한 절반 정도의 시즌이 남았는데 여기서 어쨌든 뭐 자신의 가치를 좀 올릴 수 있다면 뭐 내년 이후에는 또 다른 팀에서도 또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 거니까 어쨌든 윈스턴 입장에서는 그러한 찬스들을 좀 잘 잡아야 될 것 같고 레이븐스는 사실 좀 예상 외의 일격을 맞았다고 봐야겠죠. 예, 뭐 주전 쿼터백도 빠진 뭐 굉장히 이번 시즌 성적이 좋지 않았던 브라운스에게 이제 덜미를 잡히면서 좀 뭐 지구 선두 경쟁에서도 지금 스틸러스한테 한 단계 좀 이제 뒤처지게 됐는데 공격에서 보면 이제 서드 다운과 포스 다운 합쳐서 컨버전 성공률이 한 12번 중에 2번밖에 되지를 않았어요. 예, 그러면서 공격 드라이브를 좀 연장해 나가는데 이제 어려움을 겪었고 수비에서는 이제 패스 디펜스 쪽에서 좀 약점들이 많이 드러났는데 뭐 많은 야드와 득점을 허용한 것 외에도 이 인터셉션을 만들 수 있는 장면에서 수비가 이제 오히려 드랍을 하면서 이 캐치에 성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상대 공격권이 유지가 되는 네, 그런 장면들이 좀 여러 차례 나왔던 것이 또 패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날 경기가 끝나고 지금 이제 9주차 경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레이븐스가 이제 그 뭐 일종의 기계를 이용한 뭐 일종의 펑고 훈련이랑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 날아오는 공을 리시버나 타이트엔드가 아니라 이 2선, 3선 수비수들이 그 공을 잡는 일종의 추가 훈련들을 좀 진행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레이븐스도 이러한 좀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인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단은 좀 보완을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이 다음 경기 이후에 얼마나 이제 개선된 경기력으로 나타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선수가 하나 있죠. 저스틴 터커입니다. 이 선수가 커리어 통산 필드골 성공률이 90%에 달할 정도로 정확성이 굉장히 높은 선수죠. NFL 역대 최장거리 필드골 기록도 갖고 있는 선수인데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퍼포먼스는 우리가 알던 저스틴 터커의 모습과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습니다. 엑스트라 포인트는 뭐 지금까지 다 성공을 시키고 있지만 이날 이제 50야드 필드골을 하나 놓치기도 했었고 올 시즌 벌써 17개 중에 4개를 실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성공률이 7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단순히 성공률 뭐 이런 부분들보다 뭐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다 따져봐야 되지만 그래도 터컨대 그래도 터컨대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기록이죠. 그러니까 물론 아직 이번 시즌이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기록들을 이제 더 끌어올릴 여지는 아직 많이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이 8주차 종료 기준으로 보면 지금 커리어 로우 이제 필드골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터커가 이날의 그 킥 리스도 보면 뭔가 좀 임팩트가 잘 안 된 것인지 사실 66야드 필드골까지 성공해본 선수라고는 좀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이 킥이 좀 힘없이 날아갔다고 해야 될까요? 예, 좀 그런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 지금 킥을 차는 메커니즘 뭐 자체에 좀 문제가 생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뭐 이것도 이제 결국에는 훈련과 뭐 마인드셋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뭐 모든 운동선수 모든 포지션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이 실패의 경험이 계속해서 쌓인다는 것은 사실 좋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음, 일종의 이게 트라우마가 될 수 있고 뭔가 순간에 한 번의 임팩트, 한 번의 플레이로 이 성공과 실패가 극명하게 갈리는 이 키커 포지션의 특성상 그런 어떤 실패 경험에서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터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마음을 다스리는 네,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테네시 타이탄스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의 경기 52대 14로 라이언스가 승리를 가져갔죠. 이게 뭐 정량적인 스탯만 봤을 때는 이거 테네시가 이긴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경기였는데 이날 이제 그 토탈 야드 기준으로 416야드 대 225야드 볼 점유 시간도 35분 대 25분 이런
주요 지표들에서는 다 테네시 타이탄스가 앞서갔거든요. 거기다 심지어 제러드 고프의 패싱 야드가 이날 85야드였습니다. 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숫자만 놓고 봤을 때는 타이탄스가 글쎄 잘했는데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게 실제로 이제 경기 결과는 52대 14 라이언스가 대승을 가져갔죠. 이게 결국은 이제 턴오버 싸움 그리고 이제 스페셜 팀의 어떤 퍼포먼스 이런 부분에서 라이언스가 좀 스노우볼을 좀 많이 굴렸고 결국 이제 승리를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 쿼터 시작과 함께 이제 타이탄스가 동점 터치다운을 만들면서 14대 14로 이제 맞서던 시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두 팀의 전력 차에 비해서는 꽤나 좀 팽팽하게 흘러간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칼릴 도르시의 이제 72야드짜리 킥오프 리턴이 나오면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예, 라이언스 쪽으로 좀 유리한 국면으로 이제 경기가 흘러갔던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테네시가 4개 턴오버를 또 범하면서 이제 고비마다 라이언스에게 좀 득점 기회를 내줬고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결국 이런 이제 큰 점수차가 좀 났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탄스의 4번의 턴오버 중에 3번을 라이언스가 이제 그대로 터치다운을 연결을 시켰거든요. 예, 음, 그러면서 좀 경기 스코어라던가 예, 분위기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가져왔던 것 같고 후반 시작과 함께 또 이 칼리프 레이몬드 이제 90야드 펀트 리턴 터치다운까지 라이언스가 또 더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앞서 얘기해 주신 이 토탈 야드에는 사실은 이 러싱 야드, 패싱 야드만 합산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스페셜 팀에서 만들어낸 리턴 야드는 이제 포함이 되지를 않거든요. 예, 그래서 뭐 일종의 통계의 좀 함정이라고 해야겠죠. 예, 이 스페셜 팀의 어떤 리턴 야드에서 이제 크게 앞섰던 라이언스가 좀 승리를 거둘 수가 있었습니다. 네. 라이언스가 이제 이날 경기까지 5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8주 차가 종료된 시점, 그러니까 이제 거의 이제 반환점이 가까워진 시점에서 NFC 16개 팀 중에 이제 디트로이트 라이언스가 가장 좋은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기세를 이어서 이제 1번 시드를 확보할 수 있다면 이 프랜차이즈 사상 첫 슈퍼볼 진출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거죠. 예, 일단은 음, 와일드카드 라운드도 이제 통과를 하게 되고 남은 뭐 디비저널 라운드, 컨퍼런스 챔피언십에서도 이제 일단 홈 경기를 무조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뭐 고지에 올라설 수 있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 뭐 시즌이 이제 절반 이상 남아 있고 뭐 당장 그린베이 미네소타와의 격차도 크지 않기 때문에 뭐 1번 시드에 가장 가까운 팀이기도 하지만 언제든 지구 우승을 놓치면서 5번 시드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음, 라이언스가 좀 뭐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는 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가 이제 그린베이 원정이죠. 늘 어떤 팀이든 그린베이 원정은 좀 쉽지 않은데, 그린베이 원정의 고비를 좀 넘어서야 되는 라이언스고, 지금 이제 에이단 허친슨이 시즌 아웃 부상을 당한 시점에서 이제 패스 러셔에 대한 니즈가 있는 라이언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뭐 매물로 떠오르고 있는 선수들이 브라운스의 제데리어 스미스,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의 아지즈 오줄라리, 그리고 세인츠의 체이스 영, 돌핀스의 임마뉴엘 오그바 뭐 이런 선수들이 조금 이제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데 글쎄요 어떤 선수를 영입을 할지 좀 궁금하고 어쨌든 지금 대권 도전을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보강은 반드시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음. 라이언스의 선택이 어떤 선수가 될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미래의 뭐 드래프트 픽을 약간은 희생을 해서라도 올해는 그래도 좀 달려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제 이 트레이드라는 게 늘 묘한 것이 뭔가 좋은 선수를 사왔는데 이게 케미가 잘 안 맞는지 뭐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선수 영입 이후에 오히려 성적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예, 음, 뭐 그런 역사들도 많았기 때문에 물론 뭐 말씀드린 게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어쨌든 뭐 라이언스의 보강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고 이 말씀해주신 약간 지금 성적이 좋지 않은 팀들의 이제 준수한 패스 러셔들이 또 이제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매물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접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예, 그럴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타이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전 쿼터 윌 레비스가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에서 메이슨 루돌프가 이제 계속해서 나서고 있는데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연패가 이어지고 있죠. 뭐 사실상 뭐 지금 1승 6패니까 이번 시즌의 어떤 대권 도전에서는 이제
이미 탈락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디안드레 홉킨스를 트레이드로 보냈죠. 근데 다른 선수들을 추가적으로 좀 더 보낼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좀 어둠의 슈퍼볼 그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강력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지금 이제 패치에 좀 강력한 경쟁자가 되고 있어가지고 걱정입니다. 음. 이 홉킨스 트레이드는 이 캔자스시티 칩스 경기 리뷰 때 조금 더 자세한 조건이라던가 뭐 향후 분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경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와 휴스턴 텍산스의 경기 23대 20으로 휴스턴 텍산스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콜츠가 올 시즌 이제 휴스턴과의 두 번째 맞대결에서도 승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제 석점차 경기이기도 했고 특히 이제 경기 막판에 콜츠가 승리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 기회를 살리지 못했던 것이 콜츠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아쉽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찰나의 차이였던 것 같아요. 그 4쿼터 3분여를 남겨둔 시점에서 이 다요 오데잉보라는 이 콜츠의 이제 수비 선수가 상대의 공을 잘 탈취를 해냈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곧바로 상대 엔드존까지 돌진하면서 이것이 뭐 턴오버뿐만 아니라 이제 곧바로 터치다운까지 연결되는 것처럼 보였었거든요. 실제로 이제 최초 판정이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제 플레이를 돌려보니까 이 턴오버를 얻어낸 시점에서 이 다운바이 컨택트, 그러니까 공을 얻어내고 이제 플레이가 이제 중지되는 게 이제 판정을 통해서 좀 번복이 됐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공격을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제 콜츠였고 거기서 이제 추가 득점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이제 역전 점수를 허용을 하면서 그대로 패하고 말았던 아쉬운 콜츠였습니다. 네. 결국 이제 그 콜츠의 공격진에게 기회가 넘어갔는데 콜츠의 공격진이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이제 텍산스에게 패배를 당하고 말았었던 콜츠였고 이날 이제 조나단 테일러 선수가 100 러싱 야드를 넘기면서 분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앤서 리차드슨 선수가 정말 충격적인 패스 성공률 31.3%였나? 30% 초반대의 패스 성공률을 기록을 하면서 결국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게 이날 경기에서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서 그렇지 사실 리차드 선수가 데뷔 이래 계속해서 이제 낮은 패스 성공률이 좀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전반에 15개 중에 2개를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조하다는 표현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후반까지 합쳐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30% 초반이 나왔는데, 물론 저희가 음,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뭐, 패싱 야드가 높다고 해서 뭐 이 선수가 잘하는 거고, 뭐 패스 성공률이 높다고 해서 잘하는 거고, 그런 건 아니다. 근데 음, 이제 이거는 어느 정도 뭐 일종의 우리가 식스 시그마라고 하죠. 그 표준 편차 안에 들어와 있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그런 뭐 정량적인 수치도 중요하지만 이제 다른 내용들도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제 말하는 거고 이렇게 이제 식스 시그마 바깥에 있는 이 극단적인 예외의 경우에는 나쁜 쪽으로는 정말 나쁜 거고 좋은 쪽으로는 정말 좋다고 그냥 인정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 30%대 패스 성공률은 사실은 어떤 식으로든 좀 실드를 치기 어렵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이번 시즌 전체로 보더라도 지금 44.4%밖에 되지를 않아요. 근데 이게, 다른 선수들과 비교했을 때 얼마나 저조하고 안 좋은 기록인지를 좀 살펴보면, 이번 시즌 뭐 100회 이상 패스를 시도한 쿼터백이 이제 34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중에 이 리차드슨의 44.4%가 압도적인 꼴찌입니다. 그래서 리차드슨 위에가 누구냐? 정말 많은 비판을 받고 있고 이미 주전 자리를 잃은 패트리어츠의 자코비 브리셋, 그다음에 펜서스의 브라이스 영 이런 선수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 선수들이 둘 다 59% 정도가 나온단 말이죠. 음, 이게 참, 아, 참 이게 저는 이제 그 나중에 패치 때도 얘기를 하겠지만 참 그 브리셋은 도움이 잘 안 된다. 이번 주에 브리셋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또 이겼잖아요. 뭐 어쨌든 어, 그 나중에 패치 때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이게 그 브리셋이나 브라이스 형보다도 이제 패스 성공률이 낮다라는 건 확실하게 좀 시사를 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아까 식스 시그마도 얘기도 해주셨지만
100% 패스 성공률을 기록하는 선수보다 90% 패스 성공률을 기록한 선수가 더 잘할 수는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경기 내용이나 이런 거 좀 뜯어봐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게 패스 성공률이 한 44%, 뭐 50% 아래쪽으로 내려가 버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긴 좀 어려운 그런 부분들인 거잖아요. 음, 이건 사실 뭐 쉴드가 불가하다라는 이제 좀 표현을 좀 쓸 수 있을 정도로 좀 낙제점에 가까운 그런 성적인데 지금 이제 그 역대 단일 시즌 기준으로 250번 이상의 패스를 시도하는 쿼터백들 중에 가장 낮은 패스 성공률 기록이 2000년 벵갈스의 아킬리 스미스라는 쿼터백이 기록했던 44.2%입니다. 이게 NFL 역대 최저 기록이거든요. 이게 뭐 그 아킬리 스미스라는 이름 거의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 그 당시에 이제 라이브로 경기를 계속해서 팔로우를 하신 분들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은 이제 이름을 좀 처음 들어보시는 그런 선수일 텐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죠. 이제 NFL 커리어가 길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면 앤서 리처드슨 선수의 커리어도 길지 않을 수 있겠다. 그리고 적어도 콜치에서는 마무리가 됐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조금 보여집니다. 음. 이 아킬리 스미스가 사실 99 드래프트 1라운드 전체 3번이니까 엄청나게 높은 순위로 뽑힌 선수였었어요. 음. 예, 그리고 이제 1년 차는 이제 약간의 이제 백업 내지 로테이션 멤버로 뛰다가 2년 차였던 2000년 시즌에 이제 첫 풀타임 시즌을 맞았었던 뭐 스미스였는데 그 당시에 이제 11경기 선발로 나서서 44.2%, 그다음에 터치다운 패스 3개, 인터셉션 6개라는 성적표를 남기고 이제 주전에서 내려왔고 그 이후로 이제 백업 멤버로 2년을 더 뛰다가 그냥 NFL 무대에서 이제 은퇴를 하고 말았거든요. 앤서니 리차드슨도 당시 아킬리 스미스만큼의 이제 기대치를 안고 프로 무대에 왔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리차드슨이 좀 굉장히 커리어의 위기를 맞은 것만은 좀 분명해 보인다. 예, 그리고 뭐 사실 리차드슨의 경기를 보면 이 굉장히 중장거리 패스의 비중이 다른 쿼터백들보다 이제 수치적으로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기는 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패스 성공률 자체는 좀 내려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정상 범위, 그러니까 소위 오차 범위를 지금 벗어난 패스 성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이것도 나름의 뭐 핑계나 변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이 리차드슨의 기록을 정당화할 수 있는 어떤 근거로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뭐 정확한 수치로 따지면 이제 그 리차드슨 선수가 올해 44.4%의 패스 성공률이니까 어, 이제 조 플라코가 이제 선발로 나서게 되죠. 계속해서 이제 조 플라코를 선발로 내세우겠다라고 이제 콜츠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그 안 좋은 신기록을 작성하는 이제 그런 이제 창피는 좀 면하게 됐지만 어쨌든 이제 조 플라코 체제로 계속해서 이제 그 선발 쿼터백을 꾸려갈 예정인 콜츠고 글쎄요. 앤서니 리차드슨 선수가 선발로 나서는 모습을 콜츠에서는 더 보기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해봅니다. 근데 이게 콜츠 입장에서 상당히 좀 딜레마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애매하게 5할의 승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팀은 좀 이기고 싶을 거거든요. 왜냐하면 콜츠가 매년 기록했던 성적이 5할 뭐 조금 못 미치는 아니면 5할을 조금 넘는 그 5할 언저리의 승률에서 플레이오프를 갈까 말까 하는 이제 그런 성적을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기록을 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조바심이 날 수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조 플라코를 내세워서 지금 어쨌든 플레이오프 진출을 해낸다고 한들 이게 우승이 가능한 전력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냉정하게. 물론 이제 뚜껑을 열었을 때 말도 안 되게 우승을 할 수도 있겠죠. 물론 NFL 포스트 시즌이 단판제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콜츠가 현실적으로 이제 우승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걸 생각을 해보면
그 노장 중에서도 이제 그 제일 많은 나이를 갖고 있는 축에 끼는 조 플라코를 선발로 써서 미래가 있겠느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음. 그래서 뭐 콜츠가 또다시 이 주전 쿼터백을 찾는데 계속해서 지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뭐 이날 이제 상대했던 이 휴스턴은 정말 창창한 이 CJ 스트라우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구 라이벌인데 이제 자신들과 굉장히 좀 대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조금 더 좀 허탈한 마음이 많이 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텍산스는 이제 사실 지난주에 패배를 당하면서 이제 연패의 위기였는데 어쨌든 뭐 지구 라이벌을 잘 꺾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잭슨빌과 테네시가 이미 이제 순위 경쟁에서 사실상 이탈을 한 가운데 콜츠가 이제 그나마 유력한 뭐 대항마였는데 사실 졌다면 이제 공동 선두 자리를 내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시즌 수입도 해냈고 승차도 더욱 벌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타이브레이커까지 가져가게 됐죠. 그래서 사실상 2.5경기 차로 앞서게 됐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휴스턴이 이제 지구 우승을 향해서 이제 다시 한번 좀 순항을 하게 됐고 조 믹슨이 이날도 이제 100 러칭 야드를 넘기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부상으로 결장했던 세경기 그다음에 이제 전반밖에 뛰지 못했던 2주차 경기를 제외하면 한 경기를 끝까지 뛴 게임에서는 전부 다 지금 100 플러스 러칭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 믹슨의 활약이 이번 시즌 텍산스에게는 굉장히 좀 든든한 뭐 좀 활력소 어떻게 보면 좀 상수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특히 이제 이 쿼터 중반에 나온 터치다운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죠. 예, 오라인이 이제 만들어준 필드 중앙을 돌파를 해서 이제 두 명의 그 이선 수비진들을 벗겨내고 이게 수비진들끼리 충돌을 하게 만든 다음에 혼자 유유하게 빠져나가면서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특히 엔드존 들어갈 때도 이제 상대 수비수한테 잡혔지만 그걸 또 힘으로 뚫어내면서 터치다운을 만들어냈었거든요. 그런 또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줬던 조 믹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의 액션 영화 같은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악당들이 이제 주인공을 잡으러 오는데 이제 딱 피해내면서 그 악당들끼리 충돌해서 오히려 뭐 나가 떨어지고 뭐 이런 게 이제 늘 이런 이제 액션 영화의 단골처럼 나오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마치 그렇죠. 그런 뭐 느낌을 주는 그런 아주 멋진 뭐 스텝이 있었고 근데 이제 이날 승리도 불구하고 이제 텍산스가 스테판 딕스가 또 부상을 당하는 그런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걸어서 일단 라커룸으로 들어가기는 했는데 일단 상대의 컨택이 없던 상황에서 이제 좀 무릎 부상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좀 얼마나 상태가 심각할지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스테판 딕 선수가 이제 무릎 부상이 결국은 이제 그 십자인대가 끊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올 시즌은 더 이상 뛸 수 없게 됐는데 사실 텍산스 입장에서는 뭐 지금 콜린스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딕스가 못 뛴다? 이거 자체도 좀 좋지 않은 저거지만 어쨌든 지금 올 시즌에 성적을 내기 위해서 딕스를 트레이드로 데려왔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해 본다면 텍산스로서는 더욱더 좀 이 공백이 아쉽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사실 정규 시즌이야 이제 지구내 라이벌이라고 할 만한 팀들이 없으니까 지금 뭐 무난하게 포스트 시즌 진출을 하겠지만 결국 중요한 건 텍산스에게는 이제 뭐 AFC 챔피언십 더군다나 그걸 넘어서 이제 슈퍼볼 진출일 거란 말이죠.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큰 공백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린베이와 잭슨빌의 경기인데 30대 27로 이제 그린베이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30대 27로 이제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마지막까지 이제 동점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브랜드 맥매너스의 게임 위닝 필드골과 함께 패커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이제 조던 러브 선수가 오프닝 드라이브부터 이제 그 사타구니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에 결국 이제 3쿼터 때 또 이탈을 하면서 말리 윌리스가 투입이 됐는데 이날 말리 윌리스와 함께 조시 제이콥스가 또 팀의 승리를 견인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음. 제이콥스가 이제 두 개 터치다운에 뭐 127야드를 달렸고 말리 윌리스도 이제 뭐 패스 시도가 많지는 않았지만 또 터치다운 패스가 있었고 또 스스로 이제 발로 또 전진을 해내는 그런 역할도 잘 해줬거든요. 그래서
말리 윌리스가 사실 시즌 초반에 이 조던 러브가 없을 때 이제 깜짝 등장해가지고 이제 좋은 활약을 해줬다가 이제 러브가 복귀하면서 또 벤치로 물러났지만 이제 그렇게 좀 띄엄띄엄 기회가 오는 상황에서도 그래도 계속해서 이렇게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준다는 것이 패커스에게는 정말 뭐 행운 같은 일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마무리 투수 역할을 잘 해줬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특히 이제 마지막 결승 필드골을 셋업하는 51야드짜리 빅플레이가 이날 경기의 백미였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조던 러브의 상태는 일단 그 본인은 경기를 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라프로 감독 역시도 만약에 경기를 뛸 수 있는 컨디션이 확인이 되면 선발로 내보내겠다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사실 이제 다음 주가 라이언스와의 경기이기 때문에 경기의 중요도나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무리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선발로 나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일단 이제 훈련에는 참가를 하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선발로 나설 가능성은 꽤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음. 뭐 제비어스는 이날 뭐 좀 업셋을 일으킬 만한 뭐 가능성을 타진하기도 했었지만 이제 결과적으로 뭐 승리를 가져가지는 못했고 또 이제 핵심 리시버인 크리스찬 커크가 이제 쇄골 쪽에 부상을 입으면서 시즌 아웃이 또 되고 말았거든요. 네, 이렇게 좀 승리도 하지 못하고 또 주요 선수도 잃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한 주였습니다. 크리스찬 커크가 지금 그 팀 내에서 두 번째로 많은 리시빙 야드를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딱히 팀 내에 이제 커크를 대신할 수 있는 선수가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이 안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서 이제 그 바이킹스 얘기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캠 로빈슨 선수를 이제 트레이드로 보냈죠. 그러면서 이제 어, 슬슬 이제 좀 탱킹을 시작하는 그런 이제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 패트리어츠와 이제 어둠의 AFC 챔피언십 경쟁을 좀 하게 되지 않나. 좀 강력한 경쟁자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애리조나와 마이애미의 경기인데 28대 27로 애리조나가 이제 승리를 거뒀어요. 애리조나가 이제 시즌 첫 연승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할 승률에 복귀를 했는데 팀 내 넘버원 공격 옵션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러닝백 제임스 코너가 이날 경기에서 이제 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좀 막히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이날 이제 카일러 머리가 마빈 해리슨 주니어 그리고 이제 그 트레 맥브라이드 타이트엔드 위주로 공격을 풀어 나갔던 부분이 좀 원활하게 풀리면서 결국 카디널스가 승리를 가져가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애리조나 카디널스에게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이 이게 그 기존의 마빈 해리슨 주니어의 어떤 존재감이 조금 미미한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그 제임스 코너의 의존도가 좀 낮아진 그리고 이제 그 카일러 머리가 다른 이제 그 웨펀들과의 어떤 손발이 조금 맞는 느낌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이 카디널스에게는 긍정적인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음. 그러니까 마빈 해리슨이 이날 111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최근 지난 세경기 합계 56야드밖에 전진을 하질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해리슨이 좀 눈에 띄는 활약을 했던 경기도 있지만 약간 이제 좀 슬럼프에 빠진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쯤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눈에 띄는 활약을 해줬다.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이제 다행인 소식이었고 경기 내용을 봐도 이제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도 이제 몸을 던지면서 이제 캐치에 성공해내는. 그래서 이 선수의 재능 자체는 사실 의심할 여지는 없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했었던 그런 게임이었고, 카일러 머리도 이제 시즌 첫 300 패싱 야드 게임을 했을 뿐 아니라 5주차 이후부터 지금 계속해서 색을 허용하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이날 터치다운 패스 장면에서도 나왔지만 이 상대의 어떤 기술적인 블리츠도 이제 유연한 스텝, 어떤 민첩성 이런 것들을 이제 잘 흘려내는 이 카일러 머리의 장점이 좀 잘 발휘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그 램스랑 카디널스가 승리를 거뒀고 나이너스 시옥스가 패배를 하면서 NFC 서부 지구의 판도가 지금 정말 미국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이 네 팀 중에 세 팀, 카디널스와 나이너스 시옥스 이 세 팀이 4승 4패를 기록을 하면서 현재 공동 선두로 올라서 있는데 램스가 이제 한 경기를 덜 치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3승 4패 반 게임 차로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네 팀 중에 어떤 팀이 시즌 막판에 지구 우승을 차지하게 될지 이런 부분은 글쎄요. 좀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이너스가 좀 한참 치고 나가는 지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많았지만, 뭐 맥카프리의 부상이라던가 이제 이런 변수들이 좀 발생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네 팀이 좀 다 고만고만한 지금 상황이에요. 그래서 카디널스도 사실은 최하위권으로 좀 예상이 됐었지만 이쯤 되면 그래도 우리도 한번 도전을 해볼까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 만한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반면 이제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9월 13일 이후에 45일 만에 주전 쿼터백 투아가 컨커션 프로토콜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날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는데 뭐 시즌이 아직 많이 남아 있죠. 절반이 남아 있으니까 많이 남아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마이애미가 기록하고 있는 성적이 시즌 초반에 마이애미의 기대치에 걸맞는 성적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마이애미는 지금 이제 1승이 굉장히 좀 절실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 이날 경기에서도 마지막에 역전을 허용을 하면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사실 경기 시작 5분 만에 이제 선취점을 얻은 뒤에 계속해서 리드를 유지를 하고 있었던 돌핀스였어요. 근데 음, 이제 경기 종료 1초를 남기고 역전 필드골을 막 얻어맞으면서 이제 패했는데 결국 59분 59초를 앞서고 있다가 이 마지막 1초의 리드를 지키지 못하고 뭐 패했기 때문에 뭐 여러모로 참 아쉬운 경기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이제 투아의 퍼포먼스만 놓고 보면 그래도 이제 앞으로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가져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상황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실전 공백도 있었고 뭐 닉첩 때도 얘기했지만 이 부상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 투아가 오프닝 드라이브 때 뭐 굉장히 창의적인 셔틀 패스를 하는 등 어쨌든 좀 굉장히 과감하고 이 필드에서 좀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이 부상 장면이었던 이 스크램블링 과정에서 이제 슬라이딩을 하지 않았다가 이제 상대 수비와의 어떤 강한 컨택 때문에 이제 뇌진탕을 당했었는데 이 비슷한 상황에서도 또 이제 슬라이딩을 하면서 좀 부상에 대한 피드백이 확실히 된 것처럼 보이는 뭐 그런 장면도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홈팬들의 많은 박수를 또 받기도 했었는데, 이런 좀 어쨌든 개선된 모습들이 보였기 때문에 예,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제 건강하게 돌아와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그 부상 이력을 생각을 하면 이제 마이애미 돌핀스도 사실 이제 그 투어가 없었을 때 경기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차이가 좀 컸었잖아요. 백업 플랜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조금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경기가 뉴욕 제츠 대 뉴잉글랜드 패트리어츠의 경기인데 패트리어츠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25대 22로 승리를 하면서 시즌 두 번째 승리를 가져갔어요. 그거는 사고예요. 그러니까 저야 되는데 이겨서 조금 좀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 좀 밈에 절여진 사람이라 좀 밈 찾아보고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런 밈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제츠 로고랑 이제 페이트리어츠 로고 박아놓고 제츠 쪽에 Highest Expectations in 25 years 그리고 페이트리어츠 쪽에 Lowest Expectations in 25 years 그러니까 25년 동안 가장 높은 기대치 그리고 가장 낮은 기대치인데 두 팀 모두 2승 6패다. 그런 이제 그 짤이 있어서 저는 그거 보고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그 참 특이한 게 제츠를 상대로는 패츠가 잘할 때도 그렇고 패츠가 못할 때도 그렇고 웬만하면 1승은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또 1승을 해버렸다라는 생각 하면서 이제 좀 안타까운 그런 그 마음을 좀 지울 수가 없네요. 1승을 당해버렸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이날은 이제 드레이크 메이가 중간에 좀 빠졌죠. 제이미언 셔우드 이 씹새끼가 진짜 말도 안 되는 헬멧테크를 들어오면서 이제 컨커션 부상을 입었던 드레이크 메이였고 사실은 이제 좀 걱정이 되면서도 이제 자코비 브리셋이 투입이 될 때만 하더라도 오 지겠는데 이러면서 좋아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이겨버렸습니다. 이게
일단 뭐 드레이크 메이가 다행히 좀 큰 부상으로는 이어지지는 않은 것 같아요. 뭐 앞서 그 바이킹스 경기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게 사무국도 실용성 1도 없는 히트럽 태클 이딴 거를 만들 때가 아니라 그 헬멧 태클, 페이스 마스크 이런 반칙에 대한 페널티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합니다. 이번 주에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그런 이제 반칙들이 좀 많이 나왔었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 이건 이제 약간 경기 외적인 이야기인데, 이 크래프트 구단주의 최근에 어떤 발언들이 또 재밌는 뭐 것들이 좀 있었어요. 아, 이게 크래프트 영감님이 이제 팀이 성적이 안 나니까 좀 심심하셨는지 최근에 이제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벨리책 영감님한테 이제 정권을 주지 말았어야 했네 어쩌네 이제 좀 요즘 입을 좀 많이 털고 다니시는데 어, 지금 돌이켜 보니까 영감님의 이제 커리어 막판 에, 브레이디가 떠난 이후에 어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성적이 나지 않았던 부분이 아쉽게 느껴질 수는 있죠. 근데 그 다이너스티가 가능했던 건 사실 벨리책 영감님한테 전권을 줘서 가능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말년에 우리 영감님이 이제 좀그 패스 헤비 메타에 좀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성적이 안 나긴 했지만 그래도 그 다이너스티가 존재를 할 수 있었던 건 톰 브레이디의 존재 그리고 영감님의 존재 그리고 이 브레이디랑 영감님에게 전권을 줬던 크래프트의 결정 때문이었거든요. 사실 이 그 브레이디랑 영감님이 하자는 대로 하고 버스 타가지고 6번 우승했으면 그 우승하고 징징대지 말아야죠. 요즘 이제 크래프트 영감이 좀 많이 심심하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제 제치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이제 다반테 애담스를 이제 트레이드로 얻어냈죠. 네, 그리고 이제 핫산 레딕도 뭐 팀과의 어떤 뭐 홀드아웃 이슈가 이제 잘 해결이 되면서 이제 복귀를 했는데, 결국에는 뭐 승리를 얻어내는데 좀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네. 일단 뭐 레딕이 복귀를 하긴 했습니다만 많은 스냅을 갖고 가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아무리 개인적으로 훈련을 한다고 해도 이게 100% 컨디션으로 올라오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리지 않나. 특히나 이제 나중에 나이너스 때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그 브랜든 아이육이 홀드아웃 했다가 이제 훨씬 더 일찍 돌아오긴 했어도 확실히 이제 그 프리시즌에 몸이 준비가 안 되면 뭐 부상 위험도도 좀 높아지는 그런 요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산 레딕도 돌아오긴 했는데 이 선수가 건강하게 시즌을 마칠 수 있을지, 퍼포먼스가 계속해서 올라올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한번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들고, 지금 그 제츠가 5연패입니다. 마지막 승리가 이제 3주차 패츠와의 경기였고, 그 이후에 지금 5연패에 빠져 있는데, 지금 연패 기간 동안에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러니까 득점 부문에서 27위, 경기당 토탈 야드 25위, 러싱 31위, 서다운 컨버전 31위, 레전 이피션시 28위, 그리고 EPA 25위. 이게 그 올 시즌만 놓고 봤을 때도 이게 우리가 기억하던 그 패치 왕조 시절에 정말 맨날 귀신 보고 이랬던 제츠랑 멤버는 완전히 달라졌는데 사실 뜯어놓고 보면 성적은 똑같아요. 얼마나 제츠가 올 시즌에 심각한 모습이 있냐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좀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게 저는 에런 로저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에런 로저스가 8경기에서 그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이 지금 11대 7이거든요. 12개 터치다운, 인터셉션 7개. 그리고 이제 패스 성공률 역시도 그 커리어 로우 시즌에 가깝게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인데 인터셉션이 지금 커리어 최다 페이스입니다. 한 시즌 최다가 13개. 그것도 이제 데뷔 시즌에 그러니까 첫 선발로 뛰었던 시즌에 기록했던 그 기록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거를 훌쩍 뛰어넘을 기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던 에런 로저스는 확실히 아니다라고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나이도 많고 이제 부상이 또 크게 있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핑계거리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에런 로저스라는 뭐 브랜드 가치, 뭐 이 선수의 커리어
또 이 선수가 받고 있는 뭐 연봉이나 기대치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어쨌든 뭐 이유 불문하고 좀 잘해줘야 되는 선수인 것은 분명한 것 같은데 일단 이 8주 차까지는 그 모습이 잘 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뭐 지금 뭐 무릎, 발목, 햄스트링 뭐 이쪽에 다 부상이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동성 자체가 좀 많이 떨어져 있고 경기 끝나고 나서 이제 데이븐 가쇼가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너무 좀 어, 느리다. 내가 알던 로저스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기사를 봤던 기억이 나는데 뭐 건강하면 사실 에런 로저스가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는 나이도 많이 있고 뭐 저희가 이제 아킬레스 부상에서 워낙 또 빠르게 복귀를 했기 때문에 이 선수의 건강에 대해서 우려를 하지 않아서 그렇지 어 이제는 로저스도 좀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좀 이런 이제 베테랑 그리고 이제 성공적인 커리어를 걸어왔던 선수들이 기량이 떨어지는 걸 보면 조금 좀 아쉬움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음. 뭐 라이벌 팀 이런 걸 떠나서 리그를 대표하는 스타잖아요. 이런 선수들이 좀 더 잘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어 그래서 이제 좀 패치보다 1승이라도 더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좀 있는. 어쨌든 이게 좀 아쉽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 주얼라인 얘기를 또 안 할 수 없겠죠. 주얼라인이 이날 또 하나 실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스트라 포인트까지도 놓쳤었어요. 어, 예, 그러면서 좀 결국에는 이제 석점 차로 끝났던 경기였으니까 뭐 키커의 미스가 이제 조금 더 크게 결과론적이지만 이제 다가오는 그런 상황인데 또 부상을 당하면서 이제 IR 리스트까지 또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네. 뭐 저는 잘릴 줄 알았어요. 올 시즌에 드래프트 해먹은 경기가 이 경기까지 벌써 세 개째거든요. 어, 덴버와의 경기, 그리고 이제 빌스와의 경기, 그리고 이 경기까지 킹미스가 없었더라면 승리를 갖고 갈 수 있었던 경기 벌써 세 개째입니다. 그걸 다 승리로 바꾸면 지금 5승 3패거든요. 키커가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걸 좀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IR에 간 이후에 지금 두 명의 이름을 들어본 적 없는 소위 이제 인터넷에서 득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 두 명의 키커가 합류를 했습니다. 이 두 선수 중에 어떤 선수가 또 선발로 나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 굉장히 좀 좋은 기회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조얼 라인이 보여줬던 퍼포먼스를 생각을 하면 이 선수가 뭐 팀에서는 또 이제 뭐 우리는 뭐이 선수에 대한 믿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사실 이제 키커가 그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을 때 정말 많이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팀들이.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뭐 이 두 선수에게는 굉장히 좀 좋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애틀랜타와 템파베이의 경기인데 애틀랜타가 31대 26으로 승리를 가져가면서 시즌 다섯 번째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네. 펠컨스랑 이제 벅스의 올 시즌 두 번째 맞대결이었죠. 어, 두 번째 맞대결에서 이제 펠컨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시즌 스윕을 달성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구 단독 선두 자리까지 차지를 했습니다. 이미 뭐 세인츠와 펜서스가 이제 많은 패배를 기록하면서 이제 뭐 뒤에 처져 있죠. 그래서 이 NFC 남부지구도 이제 사실상 애틀랜타와 템파베이의 2파전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근데 일단은 펠컨스가 좀 앞서 나가는 그런 뭐 판도를 좀 만들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난주에 시애틀한테 조금 이제 무기력하게 패배를 하면서 분위기 좀 가라앉을 수도 있었던 펠컨스였는데 결국 이제 이럴 때 평균의 남자 커크 커즈스가 또 균형을 맞추는 그런 이제 경기력을 이날 보여줬고 앞선 이제 템파베이와의 첫 번째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 보여줬었죠. 509 패싱 야드에 4개 터치다운을 꽂아 넣으면서 팀의 승리의 주역이 됐었는데 이날도 이제 턴오버 없이 276야드, 뭐 지난 경기만큼의 많은 패싱 야드는 아닙니다만 이날 또 한 번 4개 패싱 터치다운을 꽂아 넣으면서 템파베이를 상대로 강한 면모를 또 한 번 이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애틀랜타와 템파베이가 이제 지구승을 다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팀의 이번 시즌 새로 들어온 이 주전 쿼터백이 지구에서 지금 가장 큰 라이벌을 상대로 굉장히 킬러 역할을 해주고 있다. 예, 이런 것들을 이제 팬들이 좀 좋아할 만한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커즌스가
펠컨스에서 좀 입지를 다지는데 분명히 좀 좋은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의 이제 좋은 소식은 이제 칼 피츠의 좀 맹활약이죠. 이날 칼 피츠가 이제 91야드에 두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사실 펠컨스가 이번 오프시즌에 이제 칼 피츠의 5년차 옵션을 실행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데뷔 시즌에 이 카이 피츠가 뭐 1000야드를 넘긴 이후에 조금씩 이제 기록적이면 좀 저조했었다 보니까 뭐 5년차 옵션을 실행하긴 했지만 피츠가 얼마나 해줄 수 있을까라는 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회의적으로 이제 봤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커크 커즌스라는 이 안정적인 쿼터백을 만나면서 이제 피츠의 커리어도 이제 다시 한번 좀 전환점을 맞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는 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물며 이제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된다라는 속담이 있는 한에 이제 손발이 좀 맞는 선수를 만나는 것이, 그리고 마음이 맞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도 좀 올 시즌에 좀 많이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어, 이 커크 커즌스가 펠컨스에 합류를 해서 지금 그 젊은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애틀랜타 펠컨스에 굉장히 많잖아요. 앞서 얘기했었던 카일 피츠도 마찬가지지만 뭐 비잔 로빈슨, 타일러 알지요. 그리고 이제 리시버 드레이크 런던, 다넬 무니 뭐 이런 선수들까지 굉장히 다른 팀들이 좀 그 부러워할 만한 그 젊고 뛰어난 재능을 갖고 있는 스킬 플레이어진들을 이 커크 커즌스가 만나서 올 시즌에 그런 어떤 시너지들, 그리고 어떤 포텐셜이 좀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애틀랜타 펠컨스가 이번 시즌에 이제 경기당 득점, 네, 경기당 전진 야드 모두 지금 리그 탑 10 안에 이름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는 사실 뭐 20위권 뭐 중후반 이런 정도 이제 지표였던 것을 감안하면 이제 굉장히 비약적인 성장을 보여줬죠.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것이 그대로 좋은 성적으로 좀 이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템파베이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타이트엔드 케이드 오튼이 두 개의 터치다운을 잡아내면서 분전을 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제 그 경기 후반에 나왔었던 메이필드의 두 개의 인터셉션이 결국 이제 그 팽팽하던 흐름에 좀 균열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사실 메이필드 입장에서는 뭐 쉬운 경기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사실은 이 크리스 가딘, 이 마이크 에반스라는 아주 든든한 리시버를 두고 뭐 경기를 해야 이제 자신도 조금 더 편하게 이제 게임을 치를 수가 있는데 사실 지난주 레이븐스와의 경기에서 이 크리스 가딘이 이제 최소 정규리그 이제 시즌 아웃 판정을 받았고 마이크 에반스도 뭐 이날 펠컨스 그리고 이제 추후에도 한 두 경기 정도를 이제 더 결장할 것으로 좀 보이는 그런 부상을 지난주에 당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두 선수가 없이 게임을 치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 난제였고 그 과정에서 그래도 26점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웨이필드가 뭐 인터셉션을 하기는 했지만 이날 패배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렵지 않나.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름 최선을 다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게 조금 더 합당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4승 4패 정확하게 5할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템파베이 입장에서는 차포떼고 만나야 되는 상대가 지금 칩스 나이너스라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죠. 음, 이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머리가 아플 것 같습니다. 좀 마음을 비우면 이게 좀 편해질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음을 비운다고 해서 이제 성적이 안 남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4승 6패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남은 시즌을 치러야 되는데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음. 그러니까 사실은 뭐 와일드 카드를 노리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펠컨스를 따라가다가 이제 뭐 막판 역전을 하던가 이제 이런 구도를 좀 꿈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바이위크 이후에는 이제 일정 자체가 그래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크리스 가딘과 마이크 에반스가 없는 이 바이위크 전 두 경기 칩스와 나이너스 전에서 그래도 1승 정도만 해낼 수 있다면 바이위크 이후에는 뭐 에반스도 돌아오고 조금 더 쉬운 상대들을 만나서 다시 한번 좀 승리를 많이 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려면
그 전에 이제 너무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좀 막아야 한다. 네, 이런 것들이 템파베이의 좀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